안녕하세요. 명탐정 찬이의 찬이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크라임시티가 사실 이제 다음에 3부가 올라와야 할 타이밍에 지금 약간 이런 깜짝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영혼과도 같은 단짝의 파트너 우리 양영수 씨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ST 추리동호회에서 공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냥 일반 회원입니다. 자, 우리 참고로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9월인가요? 10월쯤에 이제 크라임씬 진행을 했었죠. 공방살인 사건에 이제 혼자서 다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잘 만들어주니까 크라임씬 공방살인 사건 시나리오를 제작해 주셨던 제작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녹음을 또 찍게 되었냐면요. 지금 유튜브에서 한창 JTBC 크라임씬 3가 JTBC 보야지 채널에서 한창 풀리고 있어요. 그쵸, 그쵸. 크라임씬 1, 2 시리즈까지는 풀린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정주행 다 했는데 이번에 3가 풀린다고 해서 저도 하나씩 천천히 또 정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영수 씨도 지금 정주행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럼요. 저는 지금 숙다방까지 챙겨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2017년도에 나온 방송이니까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정주행을 하고 있는 걸 또 기념으로 해서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에 간간히 너무 재밌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탈출을 리뷰를 했던 것처럼 크라임씬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겸사겸사 앞으로 크라임씬 4에 대한 전망에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 먼저 크라임씬이 뭔지를 모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물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JTBC 크라임씬이 뭐 하는 방송인가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크라임씬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부터 이제 시즌 1, 2015년도에 시즌 2, 그리고 2017년도에 시즌 3까지 모두 방송을 마친 이미 종영된 추리 예능이고요. 저희 추리동호회, 특히 추리를 좋아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크라임씬 얘기를 꺼냈을 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쵸. 99%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추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한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3대장이라고 해서 있는데 더지니어스, 대탈출, 그리고 크라임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추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끌었던 방송들인데요.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피아, 그러니까 즉 범인 역할을 맡으시는 출연진분이 한 분이 숨어 계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추리를 해서 맞추는 게임인데 그냥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건 혹은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살인사건을 무대로 가져와서 증거들을 이용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 정통파 추리 예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금 정통이란 말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 그 고증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뭐 런닝맨처럼 진짜 뭐 초능력 이런 거 말고 막 이름표 듣기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진짜 있을 만한 사건 현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진짜 증거들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범인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더욱 이제 각별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영수 씨는 어떤 부분이 또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래도 일종의 역할극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쵸. 그 연기 요소를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게 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거기 박지훈 씨, 뭐 홍진호 씨, 장동민 씨, 전현무 씨, 뭐 이런 분들 이제 캐릭터를 실제로 연기를 하시면서 장진 씨도 계시고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캐릭터를 이제 실제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추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그 사건을 추리를 하고 있는 그 몰입감이 그런 방송을 보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JTBC 크라임씬을 굉장히 재밌게 잘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이제 명탐정 찬이와 크라임씬을 직접 만들어본 영수 씨 입장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는지 하나씩 한번 찍어보는 시간. 아,
일단은 시즌 1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즌 1에서는 이제 이덕만 회장 살인사건, 미술실, 이팀장, 교도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여사, 그리고 축구장, 그리고 이제 여배우 살인사건에서 총 7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작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시즌 넘어가 볼까요? 시즌 2, 크라임씬 두 번째 시즌. 시즌 2가 이제 에피소드가 총 12개였죠? 갤러리 살인사건, 통닭집, 미인대회, 재벌가 여대생, 연예기획사, 크루즈 1, 2, 804호, 교차로, 산장, 그리고 PD 1, 2. 아, 맞아요. 맞아요. 시즌 2는 진짜 버릴 사건이 없었죠. 자, 시즌 3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크라임씬 2가 끝나고 2년이라는 공백기를 거쳐서 드디어 나오게 된 시즌 3. 시즌 2와 마찬가지로 총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대선 후보 살인사건, 스타셰프, 경찰학교, 사기꾼, 뮤지컬 배우 살인사건, 숙다방, 캠핑장, 과학고, 대저택, 호텔, 섬마을, 그리고 크라임씬 작가 살인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에피소드를 꼽자면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저는 미인대회가 역시 그렇죠. 요거는 솔직히 시즌2 보신 분들이면은 요거를 안 고를 수가 없지 않을까. 다섯 분이 용의선상에 강력하게 올랐고 우리 미인대회 또 참가자이신 박민현님. 이 에피소드는 트릭도 반전도 대박이었지만 맞아요. 예. 그 마지막에 장진님의 그쵸. 추리가 예. 와 그때 이제 진짜 갓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 갓진이다. 진짜 삼각형 추리 멋있어. 제가 크라임씬을 처음 접한 게 딱 미인대회 살인사건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제일 베스트로 접하셨군요, 이걸 또.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시즌 1이랑 다 찾아보고 했었는데 미인대의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장진 감독의 추리도 추리였지만 사실은 제작진의 그 스토리 짜는 능력이 와 개인적으로 거기에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소름 돋았어. 지금까지 나왔던 크라임 씬은 물론이거니와 그 추리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그쵸 찾아보기 힘든 소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구현을 하면서도 모순점 없이 딱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거를 깔끔하게 찾아낸 우리 장진 감독님. 진짜 정말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요.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면 찬이님께서 가장 베스트라고 꼽는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미인대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한번 싹 봤어요. 싹 봤는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크루즈 살인 사건이 그걸 좀 한번 베스트로 뽑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FM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즈 양 아름다우세요. 네, 저희 언니는 민지예요. 크루즈 이유가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크루즈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라임씬 시리즈 최초로 그 에피소드가 2화에 걸쳐서 연결되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렇죠. 이제 물론 크루즈 살인 사건 2 같은 경우에는 욕을 살짝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먹었죠. 조금 말이 안 된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냐, 약간 이런 부분으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게 사실 전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었던지라 아무래도 조금 많이 뜬금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잘 설정이 짜여 있었어요. 맞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장항해나 박재즈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에피소드의 용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괜찮은 설정이었다고 보고 새로운 용의자들이 추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자들이 처리가 안 되는 이렇게까지 계획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했죠.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 크루즈 살인 사건을 베스트 에피소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이제 그러면 크라임씬 3까지 이렇게 저희가 정말 재밌게 시청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크라임씬 4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크라임씬 4는 아마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아쉬운 추리를 먼저 좀 전달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작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추리 애호가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인 만큼 프로그램을 먹여 살리는 건 아무래도 역시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시청률이죠. 그쵸. 네. 예. 근데 크라임씬 시리즈가 아무래도 추리 예능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은 물론 좋아하지만 안타깝게 시청률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1점 몇 프로대였죠 아마 평균 시청률이. 1.1% 정도, 그리고 제일 잘 나온 게 1.9%니까 평균적으로 한 1.34 정도, 1.34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작진들이 좀 고충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대탈출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모든 방송이 뭐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특히나 크라임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만드는 제작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방송이라고 해요, 사실. 그쵸. 그래서 크라임씬 시리즈를 이제 그 책임 프로듀서를 맡으셨던 윤현주 PD님의 인터뷰를 따르면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 탄탄한 스토리 와중에서도 그 범인이 잡힐 듯 말 듯한 묘한 긴장감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 스토리를 짜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 스토리를 이제 보통 작가진들하고 같이 짜는데 작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다. 작가진들한테 제대로 이제 뭐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예전에 그 윤현주 PD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너무 쉬우면 안 되고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그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방살인사건 만들어 보셨던 입장에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때도 저희가 찬이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네네네.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 하나를 나오는데 거의 3개월인가? 네. 걸렸었죠 아마? 맞아. 예. 저희 3개월에 하나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하나가 나오려면은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 제작진들 입장에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으로서 시즌4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직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PD님을 비롯한 제작진분들에게 좀 너무 압박을 가하는 건 아닐까, 저희가 너무 부담을 또 드리는 건 아닐까. 왜냐면 PD님 또 이제 또 따로 만들고 싶은 방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크라임씬의 팬뿐만 아니라 이제 윤현준 PD님의 팬인 입장에서 사실 크라임씬을 꼭 이제 내보내세요라는 말보다는 그냥 앞으로 윤현준 PD님이 하시는 방송 다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송 크라임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안타깝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 방송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또 소개를 드릴 게 또 있죠. 네. 여러분이 직접 크라임씬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크라임씬 카페가 지금 굉장히 서울에서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크라임씬 카페에 대한 이야기는 광고 후에